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 이야기인데 우리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 우려스러운 국제관계 소식 중심으로 토크하겠습니다. 바로 중국이 대만 무력 침공 임박, 남의 일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왜 이런 주제를 선정했냐? 바로 이런 근거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대만 총통입니다. 그 대만의 진보 정당이죠. 민진당 소속의 차이잉원 총통인데, 이 민진당은 그 중국과의 그 통일을 주장하지 않고 대만을 독립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그런 정당이에요. 그래서 이 민진당 소속의 총통인데 2019년 1월 5일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대만은 중국이 무력 통일을 감행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무력 통일을 감행한다. 즉 중국이 침공할 것을 대비해서 그런 중국 침공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중국은 사회주의, 전체주의, 독재국가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나라들이 좀 도와달라, 이런 호소를 한 것입니다. 정말 이 한국과의 총통으로서 믿기 힘든 그런 인터뷰 내용인데요. 그러면 왜 이 차이잉원 총통이 이런 인터뷰를 했냐? 바로 이 내용 때문입니다. 그 인터뷰, 차이잉원 총통이 그 인터뷰를 하기 사흘 전에 2019년 1월 2일 신년이죠. 바로 시진핑 중국 주석이 대만 동포에게 고하는 40주년 기념회 연설 중에 연설문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일국 양제를 인정하는 형태로 통일돼야 된다. 즉 하나의 국가인데 어떤 정치, 경제 체제는 분리해서, 즉 대만 민주주의 인정하겠다, 그 말이 되겠죠. 일국 양제를 인정하는 형태로 통일돼야 된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국 민족 감정과 관련돼 있어 어떠한 외부 간섭도 절대 용납 불가다. 미국 간섭하지 마라, 이 내용이죠. 미국이 최근에 대만에 전투기도 팔고 군함, 또 아파치 공격 헬기, 이런 여러 가지 무기들을 지금 팔고 또 앞으로 팔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간섭하지 마라, 대만 도와주지 마라,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평화 통일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무력 사용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옵션을 놔둘 것이다. 즉 대만 공격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는 대만 동포가 아닌 외부 세력 간섭과 소수 대만 독립 세력의 분열 활동을 겨냥할 것이다. 즉 대만 국민들, 대부분의 대만 국민들은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 중국 편으로 빨리 오라, 봉기하라,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 민진당을 쫓아내라, 이 말이 되겠죠. 우리는 민진당만 공격하겠다, 이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대만 동포가 아닌 외부 세력의 간섭이니까 바로 미국하고 한판 붙는 것도 불사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이런 이제 초강경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그 차이잉원 총통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민주국가들이 좀 도와달라, 이런 정말 한 국가로서는 정말 큰 결심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터뷰를 한 것이죠. 중국이 이런 정말 도발적인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자, 중국은 대만 접경 지역의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 한반도를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군사력으로 북부 전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수도를 담당하는 중부 전구가 있는데, 대만을 담당하는 그 동부 전구와 남부 전구가 있어요. 동부 전구가 주력이고 남부 전구는 백업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요. 이 지역에 중국이 육해공이 대대적으로 무력을 첨단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수호이 30, MKK, 그리고 MKK2 이런 전투기들인데, 이거는 이제 러시아로부터
바로 도입을 한 그런 전투기라서 중국이 러시아의 수호이 27을 라이센스한 J11 이것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수호이 30NK 전투기 같은 경우는 대함 공격 또 대지 공격 능력이 아주 탁월한 그런 전투기입니다. 폭격 능력이 아주 탁월하죠. 그런 전투기를 대만 접경 지역에 아주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대만 군함 공격하고 그리고 대만 지상을 공격하고 하는 그런 전력을 대만 접경 지역에 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입 05D 구축함 이게 이제 중국이 자랑하는 중국판 이지스라고 하는 그런 구축함인데 이걸 남해 함대 뭐 이런 쪽에 대만 접경 지역 쪽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뚱펑 16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정거리가 1200km인데 이게 중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중에서 가장 최신형이에요. 이걸 대만 접경 지역 즉 1200km 내에서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이 인근에 집중적으로 이 뚱펑 16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뭐 대만 공격하는데 미국 공격할 수 있는 뚱펑 31, 뚱펑 41 이런 거 배치할 필요 없죠. 딱 1200km를 가지고 그 이내에서 대만에 완전히 탄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이 탄도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대만 공격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대만도 나름 군사력이 좀 있는 편이니까 혹시나 대만의 그런 지대지 미사일들, 대만도 지대지 순항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있어요. 그래서 대만이 과거에 자기네들 건드리면 중국 최대의 그 수력발전소 댐인 뭐 산샤 댐을 파괴시켜버리겠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대만 접경 지역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타입 071 상륙함인데 권륜산급 중국 그 아주 서쪽에 권륜산이라고 하는 명산이 있죠. 권륜산급 상륙함인데 이게 현재 중국에 4척이 있습니다. 무려 25,000톤급의 상륙함인데 우리 독도함이 기준 배수량 13,500톤, 만재 배수량 해봐야 18,500톤의 상륙함인데 이게 25,000톤급이니까 얼마나 덩치가 크고 얼마나 상륙 어떤 그 세력들을 실을 수 있는 탑재하고 상륙할 수 있는 능력이 많다는 거 톤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권륜산급 상륙함은 그 한 척에 한 800명 정도의 중무장한 해병대의 장비와 병력을 탑재해서 상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대만 접경 지역에 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권륜산급 상륙함 4척을 모조리 배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즉 대만에 상륙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해군 육전대, 우리로 치면 해병대죠. 이 전력을 5배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5배. 기존보다 5배. 그래서 대만에 상륙해서 대만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그런 전력으로 삼겠다. 이렇게 해서 중국이 대만 접경 지역에 대한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있으니까 대만으로서는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군사력은 중국이 36만 명인데 이 군사력은 중국 전체의 군사력이 아니고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동부정구 그리고 남부정구의 병력을 합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미의회 조사국 미국 의회가 조사했으니까 그래서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하는 것이니까 아주 정확한 팩트를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조사한 자료겠죠. 여기에서 2018년 작년 자료입니다. 아주 가장 최신형 자료죠. 여기에서 중국 군사력 발전 동향 연례 보고서입니다. 여기에서 중국과 대만이 무력 충돌을 한다면 어떤 정도의 규모로 충돌할 수 있는가 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지금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중국 북부 정구가 아니고 이제 동부 정구와 남부 정구, 즉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그 정구의 병력이 36만 명, 대만군은 14만 명입니다. 탱크는 중국은 이제 그 36만 명 지역에 2,000대 플러스, 즉 2,000대 이상이 있다는 말이고 대만군은 1,200대입니다. 그런데 대만군 탱크는 아주 구형 탱크입니다. 왜? 신형 탱크를 개발할 또는 수입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국도 물론 대부분 구형 탱크지만 여기에 신형 탱크, 즉 3세대 전차가 상당 부분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탱크 전력에서도 중국이 압승이죠. 야포 마찬가지로 중국은 3,000문 이상, 그리고 대만은 2,300문 정도. 근데 다 구형이에요. 왜? 대만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지 못한 지 수십 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무기는 상당히 구형입니다. 항공모함, 이 미 의회 조사국에서는 지금 현재 중국이 한 척의 항공모함, 즉 랴오닝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대만하고 전쟁하면 당연히 여기 동원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항공모함을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대만 항공모함 없죠. 중국은 구축함이 59척, 대만은 26척인데 전부 정말 고색 창연한 그런 구형입니다. 잠수함은 중국은 34척, 이 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잠수함이죠. 34척인데 대만 잠수함은 2척입니다. 2척인데 거의 2차 대전 직후에 만든 그런 최악의 잠수함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뭐 저로서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게 잠수함을 좀 이렇게 구입할 수 있게끔 알선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기도 했죠. 잠수함이 있어야 중국군이 대만 해협을 건너는 것을 공격할 것인데 지금 이런 잠수함으로는 사실은 뭐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전투기는 중국이 400대, 대만이 420대인데 이것만 보면 뭐 대만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죠. 대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전투기는 미라지 2000 프랑스제인데요. 그건 뭐 중국이 프랑스가 뒤통수 쳐가지고 그 미라지 2000의 중요 정보를 중국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즉 대만의 미라지 2000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중국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국이라고 하는 대만 국산 전투기가 있는데 이건 뭐 F5에서 F16 이 중간 정도의 어떤 그 성능이라고 하는데 뭐 주변에서 하도 전투기를 안 파니까 대만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가 이제는 미라지 2000 사고는 뭐 그것도 생산 중단한 그런 조금 성능 떨어지는 그런 전투기예요. 대만은 폭격기가 하나도 없는데 중국은 190대나 폭격기가 있죠. 수송기는 대만이 30대가 있는데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만이 뭐 어디에 수송해서 공중 강습 착륙을 할 일은 없거든요. 이렇게 군사력은 압도적으로 중국이 앞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국의 대만 침탈 야욕이 왜 계속되고 있느냐, 또 왜 가속화되느냐, 이게 바로 중국의 국내 정치적 문제와 미중 패권 경쟁의 두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으로 봅니다. 제가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그래프에서도 보듯이 이 그래프 보십시오. 2010년도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무려 11.9%였어요. 그런데 작년 4분기 6.7%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즉 경제 성장률이 반토막 났습니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 8%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서 계속 생산을 가속화하면서 고용을 창출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성장이 둔화되는 것이죠. 성장이 둔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내적인 실업이 증가하고 국내적인 불만이 폭증하게 되겠죠. 그래서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집권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영원히 집권하려는 그런 종신 집권에 대한 어떤 그 플랜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거의 종신 집권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 실패로 인해서 집권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 그 경제 실패가 미중 경제 전쟁의 패배로 인한 리더십의 위기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중 경제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국이 아주 단기간에 참패했다라는 것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대외 위기, 이런 상황들을, 국내 정치적 상황을 대외 위기를 조성해서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는 그런 의도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는 역사적으로 쭉 있어 왔었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한 이후에 국내 정치적 어떤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전면가도, 즉 명나라를 치자, 그러면서 조선도 치자, 이렇게 해서 군사력을 응집되어 있는 힘을 외부로 분출시켰던 그런 역사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데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80년 포클랜드 전쟁, 그 포클랜드 전쟁 같은 경우도 아르헨티나의 당시 대통령이 경제가 아르헨티나 아주 잘 사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가 완전히 다운되고 함으로써 그것을 영국에 대한 불만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켰죠. 그러나 상대가 영국이었고 아무리 쇠락한 영국이라 하더라도
영국이 압승을 해버렸죠.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최근에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완전히 어떤 그 과도한 복지, 이런 것들로 인한 경제 실패, 그리고 거의 폭증하는 인플레, 이런 것들을 미국의 책임으로 계속 돌려서 불만을 미국 쪽으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현대도 이 그 경제 실패, 국내 정치의 실패를 외부로 돌려서 자신들의 실정을 만회하려는 움직임을 누구도 우리가 가깝게도 멀리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지금 한일 지금 그 레이더 조사 문제로 지금 서로 간에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데, 아주 그 날선 공방을 하고 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그런 것들을 서로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 미국은 미국의 태평양 저지선 돌파, 교두보 확보의 필요성이 또 있죠. 그런데 대만이 미국의 태평양 저지선의 완전 핵심 지역으로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잉원 총통 시대에 들어와서 미국과 아주 또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들어와서 미국과 아주 긴밀하게 협조하는 체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미국이 대만에 그 미군을 상륙시키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중국으로서는 거의 목줄에 비수를 들이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먼저 대만을 쳐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양안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기싸움에서 경제 싸움에서는 졌지만 이 군사 싸움에서는 양안 문제에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진핑 주석의 어떤 의지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 대만을 가지고, 대만 바로 아래가 바로 남중국해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그 해상영토 분쟁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전진기지 확보를 하겠다, 또 미국에게 전진기지를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서 대만을 지금 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위협이 남일일까요? 아니죠. 지금 우리 과거 역사 시간, 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듯이 중국의 우리를 어떻게 부릅니까? 바로 동이라고 부릅니다. 동쪽에 있는 오랑캐란 말이죠. 동이. 중국은 자신들을 그 중하라고 하는 어떤 그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에 있는 그런 민족들 아니겠습니까? 자, 중국은 이렇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천자, 그리고 천자를 에워싸고 있는 내신들, 그리고 외신들, 그리고 제후국들, 이제 조공을 바치는 제후국들이죠. 그 밖에, 제후국들이 밖에 동이, 남만, 서융, 북적, 이런 나라들이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발 아래 복속시켜 놓고 이 주변국들을 어떤 그 알현을 요구하고, 사실 우리나라 조선의 이름도 중국이 지어서 이름을 지어줬듯이 우리를 항상 눈 아래로 보고 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우리 미세먼지, 오늘도 정말 미세먼지 많다라고 계속 하는데, 그 미세먼지 일으키는 살인 스모그 공격 지금도 받고 있죠. 그리고 우리 대통령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우리 대통령 수행단 한국일보 기자를 짓밟아 버렸지 않습니까? 경호원 주제. 이거는 북한 이성권위가 우리 재벌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심한 모독입니다. 우리 한국일보 기자를 감히 경호원 따위가 이렇게 폭행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의 주체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하니 우리에게 엄청난 내정 간섭을 하고 있고, 그 여파는 지금도 오고 있죠. 그리고 해양자원, 해적질, 서해에서, 남해에서 우리 해양자원들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싹쓸이가 되고 나니까 이제 동해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감히 공권력을 수행하는 우리 해경 간부를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대한민국이 우습게 보이면은 대한민국 경찰을 어부가 불법 어로 행위를 하고 있는 어부가 피살 죽여버리겠습니까? 이건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탈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해상 수송로가 어디서 옵니까? 중동에서부터, 지중해에서부터 다 남쪽으로 해서 우리 제주도를 거쳐서 부산으로, 광양으로, 울산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생명선입니다. 그 생명선을 대만이 꽉 틀어막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의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대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중국이.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오키나와 밖으로 크게 돌아서 이 해로를 바꿔야 될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인 위협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만이 중국에게 무력으로 복속되지 않도록 우리가 관심 깊게 지켜보고, 대만은 지금 우리가 정식으로 국교를 체결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만 차이잉원 총통의 말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바란다. 우리 도움을 줘야 됩니다. 어떻게? 군사력으로 도움을 못 준다면 마음으로라도 도와줘야 되고, 또 미국이, 우리의 동맹인 미국이 혹시나 대만과 중국과의 어떤 그 군사적 충돌에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구를 한다라면 적극적으로 저는 응해줄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검토해보고 확정을 이미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것들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서 정말 우리 해상 수송로의 생명줄 중에 가장 어떤 목을 딱 장악을 할 수가 있는 이 대만이 우리와 정치 체제가 완전히 다른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